안녕하세요. 청산별고입니다. 자, 지난 일요일이었죠.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왔어요. 봄 가뭄을 해소하는데 더없이 좋은 그런 비였죠. 게다가 일부 지방에 산불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이 봄비로 인해서 다행히 조기에 진화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월요일부터 해서 기온이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일부 지방은 영하까지 내려가는 그런 날씨도 보이긴 했지만 우리 이런 사냐초들한테는 그런 기온보다는 봄 가뭄이 더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제 화단만 보더라도 이번 비를 통해서 사냐초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내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봄이 온 것 같지 않은 황량한 산입니다. 오늘은 그 산에 잠시 나와 봤는데, 자, 보시다시피 아무런 계절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아요. 아직까지 겨울인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만 봄은 조금씩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네요. 자, 여러분, 진달래 모습입니다. 자, 지금 남부 지방에는 지금 진달래가 시작이 됐죠. 하지만 지금 제가 있는 이쪽 경기 남부 쪽은 이제 이렇게 진달래가 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아주 조금씩 이렇게 봄은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산속에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봄의 책장을 한 장 한 장 함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청산별곡을 가장 먼저 맞이해준 식물입니다. 자, 나는 누굴까요? 자, 답들이 여기저기서 나오십니다. 뱀딸기, 집신나물, 양지꽃. 자,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바로 양지꽃이에요. 양지꽃. 음지가 아니고 양지를 좋아하는 꽃, 햇볕을 좋아하는 사냐초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 양지꽃을 항상 설명드릴 땐 뱀딸기와 집신나무를 같이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너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물 비교 영상도 제가 한 두세 번에 걸쳐서 보여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굳이 이 세 가지를 꼭 굳이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될 그런 실익은 딱히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이름 하나에도 작은 의미 또는 큰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잠시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양지꽃입니다. 자, 양지꽃의 특징은, 자, 지금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자, 잎 자루가 있고요. 잎 자루 위에 잎이 세 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대칭으로 이렇게 두 쌍 또는 한 쌍이 더 있기도 해요. 세 쌍 정도가 있기도 합니다. 자, 요게 바로 양지꽃이에요. 자, 그리고 뱀딸기 같은 경우에는 요 잎장 세 장만 있습니다. 잎장 세 장만 있고 이 밑에 대칭을 이루는 요 작은 잎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뱀딸기는 쉽죠. 위에 세 장만 있으니까. 자, 그리고 집신나물 같은 경우에는 위에 세 장이 있고 양지꽃처럼 이렇게 대칭이 되는 두 쌍 또는 세 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신나물은 요 세 장 밑에 있는 요 쌍들 사이에서 아주 작은 잎들이 또 쌍으로 대칭으로 납니다. 만약에 여기 밑에 세 쌍이 있다면 요 위에도 작은 잎이 한 쌍, 그리고 요 바로 밑에도 또 한 쌍이 이렇게 생기게 되죠. 그게 바로 집신나무예요. 자, 잎이 세 장만 있으면 뱀딸기, 이렇게 대칭으로 밑에 두 쌍 내지 세 쌍이 있으면 양지꽃, 그리고 밑에 대칭이 되는 그 잎들 사이에 아주 작은 잎의 쌍들이 대칭으로 있으면 그거는 집신나물. 자,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나물로도 이용을 하지만 나물보다는 이거 꽃이 예쁘죠. 꽃이 너무너무 예쁘죠. 좀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도 공이 딱히 비교해야 될 실익이 없는 이유가 이 꽃잎이 노란 꽃잎이 5장입니다. 공이. 그리고 먹는 방법, 나물로서 이용하는 방법도 다를 게 없어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의미 부여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요 양지꽃 보시면 지금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따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꽃대가 되게 많아요. 꽃들이 한참 핍니다. 그래서 이건 나물보다는 그냥 화초로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너무너무 예쁘죠. 그리고 뭐 굳이 드셔야 된다면 요거는 뭐 살짝 데쳐서 이렇게 무쳐 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여러분들 이용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된장국을 끓여 드시는 거예요. 이런 영상들 밑에 옛날 이제 추억들 이렇게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들 계신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 바로 된장국이었어요. 그럼 그게 정답일 확률이 높겠죠. 많은 분들의 입맛에 맞을 확률이 그만큼 높은 겁니다. 지금 보시는 양지꽃, 뱀딸기, 집신나물 같은 방법으로 이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확대해 볼까요? 자, 이렇게 확대를 좀 해보면 요 입자루에 무수히 많은 기다란 털들이 있죠. 그냥 육안으로 보면 잘 안 보여요. 이렇게 확대를 해보니까 보이네요. 그렇죠? 아이고, 아주 털북숭이네요. 자,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양지꽃, 음지가 아니라 양지에서 많이 발견된다고 해서 양지꽃입니다. 노란 꽃이 아주 예쁜 봄 화초이자 봄 나물 양지꽃 설명드리면서 저는 또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나요? 자, 여기가 제가 매년 산부추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바로 그 장소인데 산부추가 지금 잘 보이진 않죠? 자, 묵은 싹대 모습입니다. 그리고 보라색이 아주 예뻤던 시방들이 이렇게 씨들을 다 날리고 난 모습이죠. 자, 그럼 이 근처에는 이렇게 새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옆에도 있는데 보면 이게 그 씨앗들도 발화력이 상당히 우수하고 그리고 또 이 포기로 또 많이 번집니다. 자, 이런 그 이른 봄철에 이 산부추의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아주 맨질맨질 반짝반짝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연해요. 제가 맛을 한번 볼게요. 또 올라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번 비를 맞고 새로 올라온 산부추의 모습입니다. 자, 이쪽도 보시면 이거 얼마나 연합니까? 이 연한 게 보이죠?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발생이 되면 그 주위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자, 이 밑에부터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 자,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이제 벌써 올라왔어요. 자, 그만큼 추위에 강하다는 거예요. 다른 식물들보다 먼저 올라옵니다.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저 장소는 다른 이제 파란 풀들이 많이 자라는 곳이기 때문에 다 자라고 나면 구분이 어려워져요. 하지만 자, 이렇게 추위를 제일 먼저 이기고 올라온 식물이 바로 이 산부추입니다. 자, 이 폭이 늘어난 거 보세요. 몇 해만 지나면 이렇게 포기가 여러 개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키워서 가꾸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죠. 뭐 일반 부추랑은 뭐 맛이 완전히 다르죠. 자, 제가 이 산부추의 맛을 뭐랑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여러분들 명이라고 많이 부르시는 산마늘 있죠. 산마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맛이 거의 한 90% 이상 같아요. 자, 그리고 뿌리의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쪽파를 닮았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이제 요걸 이렇게 까가지고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도 있고. 자, 산마늘 맛이 나는지. 달아요. 마늘처럼 매운맛이 강한 게 아니라 달아요. 그리고 마늘 맛이 살짝 우러나는. 그리고 뒷맛은 좀 씁니다. 와우. 자, 이것도 맛을 한번 봐야 되겠죠.
산마늘 들어갑니다. 와우. 자, 요거 이제 밭에다 키우시면 더 잘 번져요. 요 이제 찾으시는 방법은 요게 요런 요 옆에가 바로 이제 계곡이거든요. 네, 계곡가 물이 좀 촉촉한 그런 곳에서 더 잘 자라지만 어느 정도 약간 건조한 곳에서도 또 발견이 됩니다.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계곡 근처에서 자라는 것들은 이 군락성을 상당히 이루고 자라거든요. 아주 개체들이 아주 건강하게 많은 군락을 이루고 자라는 반면에 좀 건조한 쪽에서 자라는 것들은 이렇게 좀 산생을 합니다. 이렇게 개체 수들이 많진 않아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씨앗으로 이렇게 심으시는 게 좀 빠를 겁니다. 산부추 이것도 뭐 종묘상이나 이런 화원 쪽에 문의를 해보시면 또는 포털 검색해 보시면 얼마든지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자꾸 이제 댓글로 팔아라, 좀 나눔 좀 해라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일일이 다 그런 거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찾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자연에서 이렇게 자라는 만큼 또 영양가나 뭐 우리 몸에는 또 그만큼 더 좋겠죠. 자, 산부추도 이렇게 올라왔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또 저는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자, 보이시나요? 자, 제 지금 손바닥에 이렇게 지금 두 줄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있어요.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꽃 받침만 이렇게 남아 있네요. 자, 나는 누굴까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저도 이걸 다른 지역에서 봤다고 그러면 저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어느 장소에 뭐가 자라고 있는지를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솜나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솜나물. 자, 솜나물도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었죠. 보여드렸고요. 입장 뒷면을 보시면 아주 하얀 그 색이 나면서 아주 털들이 밀생해 있는 꼭 우리 이제 떡치라고 부르는 수리치처럼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너무 작아요. 하지만 특징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우, 이거 뭐야? 벌써 이렇게 꽃대가 지금 벌써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봄에는 이제 가을까지 뿌리에 저장했던 그런 모든 영양분들을 이용해서 꽃대를 이렇게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자, 잎 뒷면이 보시면 어때요? 하얀색이 띄죠? 수리치처럼. 앞면을 한번 보여드리는데 너무 작아서. 자, 앞면에도 잎이 파랗긴 하지만 이렇게 그 솜털 같은 것들이 이렇게 묻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이게 일반 산야초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식물들이 그렇죠. 1년에 꽃이 한 번밖에 안 펴요. 거의 다 그렇죠. 하지만 이 솜나물은 꽃이 2번 핍니다. 봄과 가을 이렇게 2번에 나눠서 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보신 요건 이제 봄꽃이죠. 봄꽃망울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요건 키가 한 20cm 정도밖에 안 돼요. 다 커봤자. 꽃대 길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던 이건 가을에 핀 거거든요. 가을에 피는 꽃은 지금 이게 키가 제가 한 뼘이 이게 한 23cm 정도 되거든요. 한 뼘 반, 거의 2뼘 가까이 되거든요. 그럼 한 50c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거는 한 40cm 정도 되고요. 자, 봄꽃의 꽃대는 한 20cm 내외, 그리고 가을에 피는 꽃의 꽃대의 길이는 한 40-50cm 정도 된다는 거예요. 배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꽃의 크기도 마찬가지예요. 꽃의 크기도 봄에는 좀 작습니다. 하지만 가을에는 꽃이 더 커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식물로 오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꽃의 색깔은 흰색입니다. 흰색인데 상당히 예뻐요. 그리고 흰색 바탕에 약간 자줏빛이라고 해야 될까요? 분홍빛이라고 해야 될까요?
흰색 바탕에 그런 약간 붉은 빛이 살짝 도는 그 아주 아주 예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상당히 예뻐요. 흰색 바탕에 그 붉은 빛이 살짝 들어가 있는. 그래서 요걸 화초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봄, 가을 두 번에 걸쳐도 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키우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조한 곳에서도 쉽게 잘 자라고요. 이건 이제 전국 산을 다니면서도 제가 솜나무를 본 적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산의 능선 쪽에 햇볕이 좀 잘 드는 그런 쪽에서 주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개체가 발견이 되면 그 주위에 이렇게 보시면 간혹 산생하는 몇 개체들을 더 만나실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너무 작네요. 하지만 솜나물의 특징은 자, 이렇게 다 나타나 있죠. 이렇게 확대했는데도 이렇게 작아요. 물론 나물로도 이용하지만 거의 실익이 없죠. 이런 것들은 그냥 화초로만 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일 듯 보이지 않는 솜나물의 이렇게 묵은 줄기와 새 꽃망울 보여드리면서 저는 또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는 누굴까요? 자, 이렇게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주로 발견이 되고요. 이렇게 산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미역취입니다. 미역취. 자, 요걸 이제 데쳐가지고 무침이나 이렇게 국을 끓여 드시게 되면 미역처럼 아주 부드러운 맛이 난다고 해서 미역취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자, 그리고 다행히 또 그 옆에 이렇게 묵은 꽃대가 있네요. 꽃대가 올라오게 되면 이렇게 꽃들이 대를 기준으로 아주 짧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미역취 노란 꽃이 너무너무 예쁘죠. 화초로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나물로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나물입니다. 그리고 요 이제 미역취와 개미취와 미역취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교 영상도 찍어 올려 드린 적이 있었죠. 이 개미취는 이렇게 햇볕을 상당히 좋아하지만 개미취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반그늘 조건을 많이 선호합니다. 물론 그 개미취가 양지 바른 곳에서도 발견이 되긴 하지만 대부분 큰 군락을 이뤄서 자라는 곳들은 반음지가 많거나 또는 다른 잡풀들과 어우러서 자라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미취는 이제 잎이 좀 상당히 미역취에 비해서 개미취는 상당히 잎이 좀 넓은 편이고요. 잎자루가 아주 길죠. 그리고 식물체 자체가 잎이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긴 거는 뭐 한 거의 50cm 이상 될 정도로 상당히 길죠. 하지만 미역취는 일반 취나물 정도 크기에서 그 이상 더 크지 않는 그런 식물이죠. 요거 진짜 맛있습니다. 미역취. 꽃도 아주 예쁘고요. 자, 미역취 보여드리면서 또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자, 이 청산별곡도 많은 산야초들을 이렇게 경험을 하지만 이 각 계절별로 얘네들의 모습을 전부 다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나와 있으면 잘 몰라요. 하지만 이 식물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제가 매년 와보는 곳이고 여기에 어떤 식물이 있는지 자라고 있었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자, 줄기를 보시면 줄기 이렇게 길어요. 길고 밑에 보시면 양옆으로 이렇게 대칭으로, 아이고 하나 떨어졌네. 대칭으로 잎이 이렇게 나요. 또는 대칭이 아니라 완전 마주나기가 아니라 약간 어긋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결과들을 제가 봐왔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마주나고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줄기와 잎들 사이에서 또 이렇게 꽃대들이 양옆으로 이렇게 뻗어나간 모습들. 이 식물의 이름이 뭐냐면 이게 바로 제가 이름을 잘 기억 못해서 제 애간장을 태웠던 등골을 빼먹었던 등골나물입니다. 자, 등골나물의 특징은 요 줄기를 보시면 이렇게 자주색 기다란 그런 반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기에. 자, 이제 시방의 모습이고요. 우리 삼립방가님 참 좋아하시는 그런 식물인데. 자,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자, 지금 이 꽃을 한참 찾았는데 안 보이다가 지금 이제 거의 다 산에서 내려왔는데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네요. 자, 이 꽃은 이런 산에서 1년 중에서 가장 일찍 볼 수 있는 그런 꽃 중에 하나인데, 바로 산수유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지금 지리산 그 구례마을에서 그 산수유 축제가 한참 벌어지고 있죠. 바로 그 산수유 꽃이 만발하기 시작할 때, 그때 산에 가보시면 산에 이런 꽃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생강나무의 꽃입니다. 자, 산수유 같은 거는 일단 사람들이 직접 심어야 돼요. 심어 가꾸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자연 상태에서는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마을 인근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산속에서 자연적으로 예전부터 우리가 꽃차의 재료로 이용해 왔고, 그리고 각종 나물로도 이용해 왔던 게 바로 이 산수유의 꽃과 잎이에요. 자, 이렇게 노란 꽃들이 만발할 때 이 꽃을 그늘에다 말렸다가 차를 끓여 드시게 되면 은은한 생강향이 나는 아주 좋은 차의 재료가 되죠. 그리고 요 이제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발생을 하죠. 아주 부드러운 잎이 발생하는데 그 잎은 나물로 이용합니다. 그리고 잎이 어느 정도 컸을 때는 우리가 깻잎처럼 장아찌로 이용할 수도 있고요. 자, 꽃잎의 모양은 박쥐나무와 많이 비슷해서 제가 실물 비교 영상도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요 생강나무의 잎은 한 장인데 끝에가 이렇게 각이 져 있는데 꼭 그 포크처럼 돼 있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생강나무. 자, 그리고 겨울철에는 요 가지, 연한 가지를 잘라서 또 차를 끓여 드셔도 은은한 생강 맛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줄기는 오래된 줄기는 좀 이렇게 많이 거칠어요. 거친 반면에 이제 작년에 이제 이렇게 발생한 가지들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맨질맨질한 푸른빛을 띠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차의 재료, 나물의 잎은 나물로 이용을 하고요. 가지는 또 이제 약재로도 이용하는 다재다능한 여러 용도로 이용이 가능한 생강나무였습니다. 자, 저는 이만 하산합니다. 정선별국이었습니다.